이번 시간에는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에는 캡슐화라는 것도 있고요. 정보 은닉도 있고 추상화, 상속성, 다양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거 캡슐화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캡슐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캡슐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요런 약들이 이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을 안에 이제 캡슐을 뜯어보게 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알갱이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알갱이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들이랑 막 싸울 거예요. 그때 이제 알갱이들마다 하는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겠죠. 그렇게 이런 알갱이들을 보고 우리는 데이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처리하는 함수, 얘네들이 각각의 하는 일이요, 역할,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 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캡슐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캡슐화된 그 객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알갱이들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객체의 세부 내용은 외부에 이제 은폐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이런 감기약을 사 먹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얘네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이 약을 사서 먹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감기약이 각각의 이제 제약 회사들마다 전부 다 따로따로 있죠. 그때 이 알갱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알갱이가 몇 개 들어가고 어떤 기능을 가진 알갱이가 몇 개 들어간다.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제약 회사만의 비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객체에 자신의 정보를 숨겨요.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 통해서 그 접근을 허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정보 은닉,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은닉이라는 거,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거는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을 보고 얘기해요. 엑셀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함수 하나가 전부 다 캡슐화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함수를 쓰겠다, 거기에 데이터를 이거하고 이거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집어넣게 되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해 주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로 그렇게 묶어놓은 걸 보고 우리는 캡슐화라고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이제 캡슐화를 하게 되면 이제 변경이 발생해도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습니다. 적고 캡슐화된 그런 객체들은 재사용이 용이해요. 이렇게 이제 캡슐화된 그런 객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한 곳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캡슐화를 해서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이 객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B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개발할 때도 만약에 이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갖다 쓸 수 있고 또 C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또 얘가 필요해요. 그럼 또 얘를 갖다 쓰고 그렇게 여러 군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상화요. 추상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불필요한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객체 숙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만 이제 중점을 두고 그걸 이제 계략화시키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만 이제 중점을 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우리가 스펙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회사별로 전부 다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거, 가성비가 좋은 거를 우리가 구입을 하죠. 그때 이제 그 스펙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스마트폰의 CPU가 이제 어떤 거다, 메모리가 어떤 거다, 내부 메모리는 몇 기가짜리다, 화면의 크기는 이제 몇 인치다, 배터리 용량은 어떻게 된다 해서 스마트폰 전체 크기는 얼마가 된다, 두께는 얼마가 된다, 무게는 얼마가 된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제 몇만 화소짜리인지 그런 것들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괴력화를 그렇게 시켜서 우리가 보는 걸 보고 얘기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스펙을 따질 때 그 안에 반도체 칩이 몇 개가 들어갔고 납땜은 어떻게 했고 몇 미리로 했고 스마트폰 좌우에 이제 버튼이 몇 개가 붙어 있는지 그 버튼의 두께는 얼마가 되는지 전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보잖아요. 그죠? 해서 그렇게 이제 불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 생략하고 중요한 것에만 이제 중점을 두고 계략화 시키는 거, 모델화하는 걸 보고 우리가 추상화라고 해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마다 이제 그런 걸 써놓고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불러요? 각 제조사별 스마트폰의 스펙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들 내가 이제 중요한 것만 중점을 둬서 계략화를 시켜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 데이터의 공통된 성질 있죠. 그걸 추출해서 슈퍼클래스를 그렇게 선정하는 그런 개념을 보고 우리가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런 추상화의 종류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과정 추상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추상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추상화라는 게 있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정 추상화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수행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그렇게 정의는 하지 않아요. 정의하지 않고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과정 추상화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추상화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의 세부적인 그런 속성이나 용도 같은 건 정의 안 해요.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떤 변수를 쓰고 여기서는 이 변수의 크기는 얼마인지 메모리는 몇 번지를 참조하는지 그런 거는 정의하지 않고 데이터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보고 데이터 추상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어 추상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전부 다 처리가 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정의하지 않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제어 추상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다 되면 이제 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꺼질 때 배터리가 0%가 됐을 때 어떤 부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기가 끊기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사용하던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성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상속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상위 클래스에서 이미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든 속성과 그런 연산을 하위 클래스가 이제 물려받는 거. 물려받아서 상위 클래스에서 쓰던 그런 속성하고 연산을 그냥 그대로 하위 클래스에서도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상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하위 클래스에서는 상위 클래스에 들어있는 모든 속성 그리고 모든 연산을 하위 클래스 내에서 다시 정의하지 않고 그걸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상속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이요. 다형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모양을 보고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각 개체들끼리 서로서로 이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이제 메시지라는 걸 주고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메시지에 의해서 이제 객체가 이제 연산을 수행하겠죠. 그때 이제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각 개체, 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고유한 특성으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고기를 먹어라라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A라는 객체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워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가지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개체들은 동일한 메소드 명을 사용해서 같은 의미의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라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워 먹고 어떤 사람은 국을 끓여 먹고 어떤 사람은 삶아 먹고 어찌됐든 다 먹긴 먹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먹는다라는 그 메소드 명을 사용해서 같은 의미 다 먹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다형성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특징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캡슐화, 그리고 상속성, 추상화 이 세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